이제 오늘 영상은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려면은 이제 편집용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편집을 하기 위한 4K 편집을 하기 위한 컴퓨터의 어떤 성능의 어떤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편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CPU, 다음에 GPU, 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그 외에 메인보드하고 파워 서플라이도 작동을 하긴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도 별로 없고 또 이제 어떤 편집할 때 크게 어떤 작동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CPU는 편집용 컴퓨터의 기준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컴퓨터를 견적을 맞추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CPU입니다. 왜냐면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을 하는 게 그 CPU이기 때문에 CPU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CPU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코어하고 그 코어당 작동하는 클럭 속도가 그 구성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 편집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코어 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거나 혹은 게임을 더 많이 하신다면은 코어 수보다 클럭 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편집을 위주로 하고 특히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신다면은 이제 같은 가격대일 때 코어 수가 더 많은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그 연산을 해주는 애가 코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얼마나 연산을 빠르게 하는지를 클럭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그 시퀀스 안에서 레이어를 여러 가지를 쌓게 될 텐데, 그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코어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레이어 하나당 코어 하나가 붙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코어 수가 일단 많은 코어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신에 너무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낭비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헥사코어 혹은 옥타코어를 추천드리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면은 코어가 4개 있는 것도 딱히 아주 나쁘진 않을 겁니다. 조금 편집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은 돈이 더 많이 있으시다면은 10코어나 혹은 그 이상을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좀 비싸지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하이퍼 스레딩이 되는 코어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코어 수가 있으면은 스레드 수도 있거든요. 스레드 수는 이제 코어가 연산을 하는 걸 이제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넣어진 개념인데, 만약 옥타코어를 사신다면은 스레드가 16개, 헥사코어를 사신다면은 스레드 수가 12개 짜리 CPU를 사시는 게 낫고, 그래서 8코어 8스레드보다는 8코어 16스레드가 훨씬 더 편집에 유리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그래픽카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래픽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거나 혹은 CG나 그래픽 효과를 많이 입히지 않는 이상 그래픽카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픽카드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가면서 그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 그리고 AMD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두 회사 내에서 쓸만한 그래픽카드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사의 그래픽카드인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픽카드 라인이 GTX 1000 라인하고 RTX 2000 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RTX 2000대 라인을 쓰신다면은 2050을 써도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근데 아마 2050을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편집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2060 이상을 추천드리고, 이제 GTX 1000대 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050은 조금 편집하기에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1060 이상을 쓰시고, 1060에서도 3기가하고 6기가가 나뉘는데, 예산이 부족하시면 3기가 써도 되지만 3기가보다는 6기가를 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80이나 혹은 RTX 208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사양이 많이 요구되는 게임이나 혹은 애프터 이펙트로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조금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살동으로 차라리 CPU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은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MD 라데온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RX 500 라인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예전에는 RX 400이 최신이었는데 RX 400 같은 경우에는 안 사용하시는 게 낫고, RX 500부터는 조금 이제 안정적이게 됐는데, RX 500 중에서도 RX는 이제 550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성향이. 그래서 RX 550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낫고, RX 560도 편집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RX 600도 예산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RX 560보다는 RX 570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게 RX 570부터 590 사이에 사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램 부분인데요. 이제 램 같은 경우에는 기가로 표현하죠. 그래서 8기가, 16기가, 뭐 24기가, 32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8기가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8기가는 4K를 편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8기가보다 되도록이면 16기가 이상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16기가도 편집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24기가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램 같은 경우에는 그 슬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롯에다가 계속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8기가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좀 생기시면은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종적으로는 24기가나 혹은 32기가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가바이트에 비례해서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바이트가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64기가 이상을 쓰신다거나 하시는 것은 조금 낭비입니다. 64기가나 128기가나 혹은 뭐 32기가나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편집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램은 그냥 32기가까지만 하시면은 그 외에 돈이 생기시면 그거는 다른 데 쓰시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제 메인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냥 CPU 그 소켓에 맞는 걸 사시면 되고, 딱히 상위 호환 라인이라고 해서 아주 큰 차이를 느끼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컴퓨터에 어떤 들어가는 파워를 다 계산해 보시고, 거기다가 추가로 100 정도를 더 해서 좀 넉넉하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한 컴퓨터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쓰는 컴퓨터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컴퓨터인데요. 이걸 이제 플러스 설명드릴게요. 제 컴퓨터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CPU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MD 거를 쓰고 있어요. 라이젠을 쓰고 있는데 2700을 구매했습니다. 2700은 8코어의 16스레드입니다. 그래서 편집하는데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 달려있는 게 이게 램인데요. 16기가짜리 램을 두 개 달아서 32기가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보드 섞다 보니까 슬롯이 두 개밖에 없어서 16기가 램 두 개 장착해야지 32기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편을 돌리면은 이제 이게 그래픽카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도 엔비디아보다는 AMD 거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자기 알아서 사시면 될 것 같고, AMD사의 RX 570을 쓰고 있습니다. 뭐 570 정도면은 뭐 아주 잘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편집하는데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여기가 있는 게 SSD, 여기가 그 외장하드. 케이스가 작아서 메인보드 큰 거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샀고, 대신 메인보드는 뭐 딱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모든 거 다 해서 750짜리 파워 서플라이를 사고 있고, 또 파워 서플라이를 살 때 이제 뭐 골드냐 플래티넘이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골드 이상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 컴퓨터 소개는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는 이 정도 사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4K 편집용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양이 좋아도 그 외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편집을 잘 안하고 귀찮아하면은 그 컴퓨터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를 쓸 만큼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럴 때 이제 컴퓨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